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인입니다. 팀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4 시즌이 75%가량 지나 이제 슬슬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아닌 팀들의 윤곽이 나오며 2024 시즌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그에 따라 각 팀 팬들이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 감독, 단장들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도 마찬가지다. 두산 팬들이 이승엽 감독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나 문제점으로 삼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터뷰와 실제 경기에서의 움직임이 반대 수준이다. 팀에 포수가 없는데 포수를 내리고 내야수를 올린다. 외인 투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투수를 내리고 야수를 올린다. 위와 같은 문장들이 두산 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언급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은 이승엽 감독의 투수 오마카세이다. 이승엽 감독의 별명이 오픈 감독님 그리고 슈퍼스타 감독님인데 이를 앞에서 설명한 투수 오마카세와 합쳐 푼마카세 혹은 슈마카세라고 부른다. 이런 하나의 단어로도 이승엽 감독이 아주 기괴한 투수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이 슈마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승엽 감독은 한 경기에 8에서 9명의 투수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고작 몇 경기 정도였다면 이러한 반응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국제대회나 최강야구를 통해 최근의 야구를 입문한 팬들을 위해서인지 매경기 1군에 등록된 모든 투수를 보여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등비등하든 크게 이기든 크게 지든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 1이닝을 0.1이닝으로 끊어 3명의 투수를 올린다든지 롱릴리프에 해당하는 선수를 0.1에서 0.2이닝만 던지게 하고 필승조들을 멀티이닝을 굴리게 한다든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KBO 1000만 관중들에게 이승엽 오리지널 오마카세를 선보이고 있다. 야구장에 찾아오는 두산 팬들에게 자팀 투수들을 매일 인사시킬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체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도 있다. 이번 시즌 두산 투수들이 부상도 있었고 특히 알칸타라, 브랜든과 같은 용병 투수가 무너지면서 불펜에 많은 이닝이 전가됨에 따라 투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영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주장에 완전히 반하는 의견을 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승엽 감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산 팬들이 2024년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다. 이 팀은 롱릴리프라는 단어를 모르는 팀입니다. 우리 팀 감독은 롱릴리프 개념을 모른다. 두산이 선발진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 시즌이 타고 투저가 되면서 투수들의 이닝당 평균 투구수도 늘고 이에 따라 선발 투수의 평균 소화 이닝도 줄어 불펜이 예년과 달리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통 선발 투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거나 컨디션이 나빠 마운드에서 일찍 내려오게 되면 어떠한 감독이든지 간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거의 하나로 정해지게 된다. 롱릴리프 자원을 대체 선발로 내세우거나 무너진 선발 뒤에 3이닝가량을 던지게 하여 나머지 불펜에 전가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야구를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롱릴리프 보직 자체가 적게는 2이닝 많게는 4이닝까지도 소화하며 N이닝 N실점이 기대치를 갖는다. 실점을 꽤 감수하고 이닝을 끌어줘 운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즉 어디까지나 이닝을 일단 최대한 끌어주는 것이 롱릴리프 투수를 기용하는 본연의 목적이다. 팀마다 다르지만 선발진이 아주 탄탄한 팀이라면 추격조가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군의 롱릴리프 한 명은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두산은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선발진이 예년에 비해 약해졌기에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도 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승엽 감독은 롱릴리프 자원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2군으로 내린 후 1이닝 위주로 활용 가능한 불펜을 1군에 올리는 등 자체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운용에서도 그 롱릴리프를 추격조나 원포인트 마냥 0.1에서 0.2이닝만 던지게 하고 내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었다. 애초에 롱릴리프를 기용하는 목적 자체가 실점을 하더라도 긴 이닝을 끄는 것인데 1이닝을 버티고 다음 이닝에서 주자가 출루하면 아직 3, 4회인데도 허겁지겁 어디에 쫓기듯이 투수를 교체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변수를 제거한다고 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롱릴리프가 일찍이 올라왔다는 것은 선발이 무너져 상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을 것이 매우 농후하다. 즉 롱릴리프를 일찍 내릴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잘 던져 3이닝 무실점, 3이닝 1실점을 하게 되고 타자들도 점수를 내어 추격의 발판이 마련되면 총력전을 하면 되고 반대로 롱릴리프가 딱 기대치 정도만 하게 된다면 어차피 선발부터 무너졌는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최대한 투수를 세이브하는 게 정상적인 운영이다. 이승엽 감독은 롱릴리프란 개념이 없는 것처럼 일단 무조건 총력전 시동을 건다. 두산 팬들이 꼽는 최악의 경기가 김민규가 선발 등판한 7월 10일 경기이다. 투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민규가 충분히 무너질 수 있고 곽빈만큼 던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 후에 올라온 이영하를 0.2이닝 만에 김강률로 교체한 것인데
이영하가 2023년부터 불펜으로 뛰고 있지만 이전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던 선수로 충분히 3이닝 이상 끌고 갈 스태미너가 있는 선수다. 즉 이영하가 이날 등판한 불펜 선수들 중에서 긴 이닝을 끌고 가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였는데 바로 교체하면서 강제로 투수 오마카세가 열린 셈이다. 김강률이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0.1이닝 뒤에 홍건희도 0.2이닝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믿을만한 투수는 김태견 밖에 남지 않았다. 고졸 1년차인 김태견의 모든 부담이 전가되어 멀티이닝을 돌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태견이 1.2이닝 동안 삼진을 5개나 잡았지만 결국 경기는 패배했다. 7월 30일 경기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기아의 알드레드와 임기영이 도합 구자책을 하며 승기가 많이 기울었고 이범호 감독도 항복하듯 김승현, 이영범 등의 카드를 내며 가비지 이닝을 맡겼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승엽 감독은 김강률, 이병헌, 김택년이라는 필승조를 꺼내들어 경기를 마무리시켰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더 힘들지도 모른다. 투수들을 균일하게 1이닝씩 맡긴 것도 아니고 김강률이 1.2이닝로 멀티이닝, 이병헌이 0.1이닝 던지며 또 이닝을 잘게 쪼개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 마무리 김태견까지 올렸다. 1이닝씩 정확히 맡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김강률이 멀티이닝에 돌입했는데 점수 차이도 넉넉한 만큼 2이닝, 이병헌을 1이닝을 던지게 하여 멀티이닝을 자주 소화한 어린 김태견을 아낄 수도 있지 않았느냐가 많은 두산 팬들의 의견이다. 7월 31일 30대6으로 한 팀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점수를 뽑았다며 기사에서 많은 화제가 된 것은 모든 야구팬들이 알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점수차도 크게 났고 가비지 이닝을 먹일 투수 3명이 올라와서 문제가 딱히 없다고 봤는데 두산 팬들의 입장은 꽤나 달랐다. 본인은 두산 팬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하나하나 챙겨볼 수 없어 귀를 기울였는데 이교훈이 3일 만에 등판을 했고 25점 가까이 점수가 벌어졌는데 2, 3이닝을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또 이승엽 감독이 이닝 쪼개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5점이라는 차이는 2군도 아니고 6성군 선수가 올라와도 역전당할 수 없고 이승엽 감독이 직접 던져도 되는 수준이다. 굳이 이 상황에서 3명을 쪼갤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20점이 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승용이 주자를 출루시켰다고 여유있는 모습이 아닌 식은 땀을 흘리는 듯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승엽 감독이 최다 점수차 기록을 의식하여 점수를 더 안 주려고 발악했다라고 한다. 필자가 경기를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이런 디테일은 두산 팬이 더 정확할 것이다. 1년에 100경기를 넘어 훨씬 많이 치르는 야구라는 종목 특성상 모든 경기를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을 뿐더러 감독이라면 모름지기 남은 경기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고졸 1년차인 김태견에게 전가된 것이다. 올해 김태견이 짊어진 부담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안 해도 될 이닝 쪼개기로 불펜에 남은 투수가 없어 김태견이 멀티이닝 세이브를 뛰는 경우가 많다. 김택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즌 전 이승엽 감독은 김태견에 대해 극찬이 아끼지 않았고 두산의 미래를 책임질 투수라며 김태견 선수는 우리가 잘 지켜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을 공표한 바도 있다. 바로 애지중지하여 약 40이닝 내외로 관리할 계획. 물론 이는 현 시점에는 완벽하게 박살난 계획이 됐다. 시즌 전체가 40이닝이 아니라 전반기 40이닝 굴릴 계획이었냐고 지탄하는 두산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멀티이닝을 많이 던지고 있고 아직 고졸 1년차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승엽 감독 본인이 직접 멀티이닝을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자마자 멀티이닝을 던지게 하였고 그 이후 매번 저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멀티이닝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리미어 12 국가대표에 발탁될 확률은 200%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상되는 국가 대항전 이닝까지 합산하면 75이닝도 넘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 2024년 현대야구가 자리잡기 시작한 현 KBO 시점에서 이러한 운영은 고졸 1년차 신인인 김태견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가 있으신 팬분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면 안 된다라는 주장 및 의견이 있지만 10에서 20년 전과 구속이 차원이 다르고 구속이 빠를수록 몸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높기 때문에 이닝의 기준을 옛날처럼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강속구를 던지는 고졸 1년차 선수는 불펜의 경우 당초 계획인 30에서 40이닝으로 끊어주는 게 좋고 선발 자원은 전 하나 수배로 감독이 문동주에게 해줬던 것처럼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승엽 감독은 고교 때 혹사로 인해 팔이 망가져 타자로 전향한 케이스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많은 팬들이 처음 부임했을 때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리빌딩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관리해줄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염루카스 선생님이 얼마나 마운드가 차가운지 자팀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야구를 좋아하는 웨인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